만약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날 아침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약 65세 정도로 보이는 한 여성 환자분의 걱정 가득한 표정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신 한국 분이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두 손을 꼭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겨요. 혹시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소변에 거품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 눈빛 속에는 제가 수없이 많은 노년층 환자에게서 보아온 불안과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그 걱정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의 약 7명 중 1명이 이미 신장 기능 저하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중 40% 이상이 본인이 아플 거라고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병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신장 질환의 초기 신호들이 매우 모호하고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소변에 생기는 거품, 은근한 허리 통증, 가벼운 피로, 또는 다리의 미세한 부종까지 이런 증상들은 나이가 들면 흔히 있는 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모르면 작은 신호 하나에도 혹시 큰 병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과도하게 커집니다. 저는 환자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두려움은 몇 배로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면 정작 필요한 간단한 해결책이 더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대학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과일, 신장 기능을 도와주고 소변 거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입니다. 이 과일들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에서 신장 건강에 이로운 작용이 확인되었고 올바르게 섭취하면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상태를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 적이 있나요? 있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신장 전문 콘텐츠를 깊이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왜 단 몇 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신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사람이 있을까?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3가지 과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변화, 아주 작은 식습관 조절만으로 몇 주 만에 소변 거품이 줄고 피로가 개선된 사례들. 만약 여러분이 50, 70대이거나 부모님이나 주변에 이 연령대가 계시다면 오늘의 영상이 불안은 줄이고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며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과일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을 부드럽게 보호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한국인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익숙한 과일이지요. 명절 음식에도, 가정 식탁에도, 후식에도 자주 등장하고 전통 요리에도 배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84, 86%로 모든 과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신장에게 이것은 마치 선물과도 같습니다. 몸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으면 신장의 필터 기능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노폐물 배출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배가 신장에 좋은 이유는 수분만이 아닙니다. 배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팩틴은 지방 흡수를 완화하고 장 운동을 도와 소화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소화가 안정되면 그만큼 신장도 부담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배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나이, 환경, 짠 음식 섭취, 만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신장에 작은 손상을 반복적으로 주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배가 지친 신장에게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자연스러운 이뇨 작용입니다. 이는 약처럼 전해질 불균형을 만들거나 몸을 피곤하게 하는 강한 이뇨가 아닙니다. 부드럽고 안전하게 배출을 도와 신장이 무리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특히 50, 70대 분들에게는 이런 가벼운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한 환자분의 사례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70세 남성분이 한 달 넘게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겨 불안감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한 상태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심각하지 않고 나이에 비해 아주 약간 떨어진 정도였습니다. 환자분은 안도했지만 몸의 변화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치료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조절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짠 음식 줄이기, 잠을 충분히 자기, 수분 섭취 늘리기, 그리고 하루에 배 반 개를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습관을 들이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매우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3주 후 환자분은 놀라울 정도로 밝은 얼굴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소변 거품이 거의 없어졌어요. 허리 뻐근함도 사라졌고 혈압도 요즘 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흔한 과일이 저에게 이런 안심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변화는 배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지만 분명 배는 그 변화를 쉽게 유지하도록 도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배를 먹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나 점심 이후라고 설명합니다. 흡수도 잘 되고 소화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스로 데스로 시간은 혈당이 높은 분들도 과도한 양만 피하면 배를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다른 단 과일과 함께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밤 늦게 배를 먹으면 수분이 많아 야간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60세 이후라면 특히 밤 시간대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는 흔하고 단순하고 먹기 쉬운 과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몸이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것보다 이렇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변화에 더욱 잘 반응한다는 사실을요. 매일 배 한 조각이 신장을 쉬게 하고 몸을 더 가볍게 하고 마음까지 안심시키는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특히 50, 70세의 신장 건강에는 놀라울 만큼 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한국에서도 대구, 경상 지역은 맛있는 사과 산지로 유명하지요. 기후 덕분에 아삭하고 달콤하며 향이 깊습니다. 한국 분들이 오래전부터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 볼 일이 없다 라고 말해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농담처럼 들렸지만 의학계에서 오래 일하고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저는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사과에는 신장 기능을 도와주는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퀘르세틴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인데 이 물질은 사과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저등급 만성 염증이 생기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염증들이 신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퀘르세틴처럼 자연적인 항염 물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의 부담이 줄고 기능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50, 70대에서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 사과는 혈당 조절을 돕는 과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 변화, 운동량 감소,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혈당이 쉽게 요동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신장은 이를 걸러내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신장의 역과 단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처럼 당지수 GI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이거나 대사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사과 한 개는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건강 습관이 됩니다. 사과의 또 다른 장점은 칼륨 함량이 낮다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는데, 칼륨 과다고 칼륨 혈증은 심장에 매우 위험합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이 낮아 신장이 약한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제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58세 여성 환자분이 늘 피곤하고 다리가 약간 붓고 소변에 때때로 거품이 생기고 하루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녁에 고기구이를 먹는 습관과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되어 있었고 몸 안에 아주 가벼운 수분 정체가 보였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 물 조금 더 마시기, 저녁 고기 섭취 줄이기, 이 세 가지만 지키도록 했습니다. 2달 뒤 다시 검사했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안정적으로 내려갔고 몸의 무거움과 다리 부종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환자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몇 년 만에 몸이 몇 살은 젊어진 느낌이에요. 물론 그 변화가 사과 하나의 힘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그녀의 삶의 방식을 바로잡는 첫걸음이었고 가장 쉽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에는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퀘르세틴이 대부분 껍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완전히 빈속에 먹지 않도록 하세요. 60세 이상이라면 큰 사과보다는 작고 단맛이 부드러운 사과가 더 소화에 좋습니다. 사과는 흔하고 저렴하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평범한 음식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복잡한 식단보다 이렇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 그 작은 습관이 신장을 지키고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과일이지요. 한국에서는 다른 과일보다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라 고급 과일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영양의학 분야에서는 블루베리가 가장 강력한 항산화 과일 중 하나로 여러 번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 강한 항산화 효과는 블루베리의 푸른빛 보라빛을 만들어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항산화 능력은 신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해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 70세 사이에는 환경적 요인, 짠 음식, 고지방 식습관, 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때문에 신장은 계속해서 부담을 받습니다. 그 결과 아주 작은 손상이 축적되면서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부담을 줄이고 신장이 보다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체내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등급 만성 염증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것은 신장 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블루베리의 항염 성분은 이런 염증 반응을 줄여주어 신장의 필터 기능이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블루베리는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혈류가 줄면 신장의 기능은 더 쉽게 지치게 되죠. 블루베리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신장이 안정적으로 혈액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블루베리는 혈액순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발이 차고 순환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혈류가 좋아지면 신장도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미세 손상에서 회복하고 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부인의 별세 후 서울로 올라온 72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거품료와 높은 혈압 때문에 진료실을 찾으셨는데 목소리도 표정도 무척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사 후 혈압약과 함께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도록 안내해드렸고 저는 아침마다 블루베리 15알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소화에도 좋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50대 때처럼 가벼워졌어요. 물론 변화는 블루베리 하나의 힘만은 아니었습니다. 약물 치료, 물 섭취,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운동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였지요. 하지만 블루베리는 그분이 가장 쉽게, 가장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블루베리를 활용할 때는 가능하면 생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때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가장 풍부합니다.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장 건강에도 도움되고 포만감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단, 소화가 약한 분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하고 하루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과일, 블루베리는 신장 건강에 있어 정말 귀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블루베리를 식단에 더하면서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고 부종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건강을 돌보지 못하다가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께 블루베리는 부담 없고 쉬우며 효과가 확실한 첫 번째 습관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단순한 변화가 가장 오래 유지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불편하다고 표현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지치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작은 신호로 먼저 알려줍니다. 거품료, 지속되는 피로감, 다리의 가벼운 부종, 혹은 혈압 상승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신호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두려워해야 할 경고가 아니라 지금부터 몸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신장 건강을 효과적으로 돕는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3가지 과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 배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둘째, 사과는 부드러운 항염 효과와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이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나이가 들며 누적되는 신장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보호막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 과일에 더해 일찍 잠들기, 물 충분히 마시기, 짠 음식 줄이기 같은 소소한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단 몇 주만 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소변의 거품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50, 70세 사이의 환자 수백 명이 이런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신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장이 약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 거품료 중 어떤 경우는 괜찮고
어떤 경우는 위험한지, 혹은 신장을 돕는 7일 식단, 이런 주제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스스로 선택한 작은 관심과 노력은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가족에게도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